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미지급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공분이 커지면서 서울 송파구 잠실올림픽공원 등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의 항의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위철한 상임위원 등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위철한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뒤 사퇴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보다 국민 참정권 유린 사태에 대한 책임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위철한은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에 필수적인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근인 중앙선관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에서 중앙선관위원 중 유일한 상근직인 선관위 상임위원은 실질적으로 선관위를 좌지우지하는 최고위직 인사입니다. 일각에서는 위철한 현 상임위원에 대해 지난 2020년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논란의 핵심이었던 조혜주 당시 상임위원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선관위 문건을 공개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선거관리 책임을 방기한 위철한 상임위원이 오히려 권한대행직위를 활용해 선관위를 의무부대로 만들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특검과 위철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돌이킬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선관위의 수상한 수의계약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는 2025년과 2026년에 전남 나주에 있는 한 인쇄업체와 총 18회에 걸쳐 5억 5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나주 인쇄업체 간의 거리는 308km, 770리나 된다고 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의계약은 시간이 촉박하고 보완이 필요할 때 주로 활용된다. 통상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왜 서울과 과천에 있는 선관위가 전남 나주에 있는 인쇄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나? 인쇄물 배송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과 경기권에도 수많은 인쇄업체가 있다. 선관위 간부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업체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구조이므로 특혜와 유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를 계기로 문제가 심각해도 너무나 심각한 한국식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민정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왜 사전투표 폐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명백한 팩트로 확인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현재 사전투표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정 의원은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버젓이 사전투표를 했던 사례, 지문인식이 안 됐던 사례, 사전투표를 했던 유권자가 다시 본투표를 한 중복투표 사례 등을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 서버의 안정성이 극히 취약하다는 문제점과 선거구별 유권자 명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검표 시 투표수 확인이 불가한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3.15 부정선거만 부정선거인가, 이 정도 부실이면 부실선거를 넘는 6.3 부정선거라고 본다고 단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또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범죄 은폐를 위한 조직적 카르텔인가?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위철한 대행이 자리를 보존하며 방어태세를 지휘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헌법 파괴 행위를 은폐하는 데 국가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나 의원은 또 보수 정권에서 이런 참정권 유린 참사가 드러났다면 당장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며 광장을 마비시켰을 것이다. 사사건건 특검을 남발하며 정쟁을 일삼던 민주당은 왜 유독 선관위의 국기문란 앞에서는
침묵하고 특검을 지연시키는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이 사태의 배후이자 공범은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위철한 대응은 숨지 말고 즉각 사퇴해 성역 없이 수사를 받아라. 썩어 빠진 선관위 역시 해체돼 마땅하다. 국민의 한 표를 기만하고 주권을 농단하려는 어떠한 회책도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단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주도하는 한국의 선거관리가 국민주권과 연결되는 선거의 무결성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사실은 그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들여다본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 치러진 2020년 4.15 총선 이후 지금까지 6년여 동안 선거 부정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이후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선관위를 둘러싼 온갖 악취와 의혹 역시 눈 밝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때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어라는 오만 방자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당수 지식인과 애국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선거관리의 저 심각한 문제점과 병폐가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골맞서 썩어 문드러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선관위를 노골적으로 비호해온 세력이 암묵적 카르텔을 만들어 활개를 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책임이 큰 자들은 여야 정치권, 신문, 공중파, 종편 등 재래식 언론, 판사 출신의 법조인 등 기득권 카르텔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파문이 커지면서 이른바 선관위 개혁에 슬쩍 숟가락을 올리는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제를 비롯한 현행 선거관리제도의 최대 수혜자였던 민주당은 그동안 대놓고 선관위와 유착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국민이 선관위의 선거관리를 비판하거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쇠방망이 형사처벌도 서슴지 않겠다는 황당한 법률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또 어땠습니까? 2020년 4.15 총선 직후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가 사퇴한 뒤 당권을 잡았던 당대표나 비대위원장 중에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이나 선관위 및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정치인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선거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는 각계 인사들을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로 운운하면서 폄훼하는 자들이 야당에서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종인이라든지 이준석, 한동훈 같은 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문, 공중파, 종편 등 재래식 언론들의 책임도 컸습니다. 좌파 언론 매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보수 매체로 분류됐던 조선동아중앙일보와 계열 종편 방송들도 선거제도나 선관위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점을 제대로 취재 보도하기는커녕 썩어 빠진 선관위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나팔수 노릇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들 신문과 방송들이 내보낸 기사, 사설, 칼럼, 방송 논평 등을 찾아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선관위 비호 글들과 말들이 수두룩합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알아서 선관위를 대변해주던 그런 자들이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정치권, 특히 야당 정치인들이 당연히 추궁해야 할 선관위와 선거관리 문제를 제기하는 데 주저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도 노골적인 선관위 비호로 일관한 재래식 언론의 눈밖에 나지 않겠다는 보신주의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법조인들, 특히 판사 출신 상당수 법조인들도 책임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국의 선관위와 선거관리가 이처럼 엉망진창이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선관위와 법원의 유착구조였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고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선관위원장도
현직 판사들이 겸직하는 구조에서 부장판사 이상의 판사 중 상당수가 각급 선관위원장을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들 법조인들은 그 경험을 통해 자신들이 선관위와 선거관리 업무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그것이 그야말로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됐을 것입니다. 선관위 사람들에게 각급 선관위원장인 현직 판사들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판사 월급과 별도로 선관위에서 적지 않은 별도의 선관위 수당과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선관위가 만들어줘 놓은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주는 존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선거 관련 소송이 벌어지면 재판장도 판사이고 피고격인 선관위 책임자도 판사인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유착 구조에서 그 선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4.15 총선 선거소송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면 선관위와 사법부의 심각한 유착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위험한 수준이었는지를 생생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선관위를 노골적으로 비호해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 있는 사람들, 특히 기득권 카르텔인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들은 자신들의 그 행동에 대해 지금이라도 부끄러운 줄은 알고 있을까요? 한국의 선거관리를 망쳐놓은 복마전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사전투표는 당연히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도대체 그동안 선관위와 선거관리를 둘러싸고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한 채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모두 밝혀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 주도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3 선거와 관련해 이미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선거 소청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재선거 가능성도 당연히 열어두어야 합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번 사태보다 훨씬 경미한 사안과 관련해서도 재선거가 실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적지 않지만 나는 젊은 시절에 신문사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 생활을 했던 인연도 있어 오랫동안 일본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통령제인 한국과 달리 내각제 국가라는 특성상 수시로 선거가 치러집니다. 한국보다 훨씬 이런저런 선거가 많이 치러집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선거 관리를 둘러싸고 한국과 같은 잡음이 나오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의 선거관리 조직과 비교하면 한국 선관위가 엄청나게 더 비대하고 국민 혈세도 훨씬 더 많이 쓰는데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까지 뒤흔든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현실에서 이제 와서 선관위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들은 마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이재명 정권과 집권당인 민주당의 행태는 너무나 뻔뻔합니다. 또 국민 주권과 직결되는 이런 중요한 국가적 문제는 내팽개치면서 논리도 명분도 없는 자기 당대표 끌어내리기에만 혈안이 돼 대정부 투쟁과 대여 투쟁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야당 내 상당수 사이비 기회주의 세력의 용서할 수 없는 행태도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